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참 중요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르는 담화가 있었고, 조국 혁신당 대표 상고심 기각결정에 의해서 법정구속 징역형 2년 징역형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상고 기각에 따르는, 그래서 결국은 항소심이 갔다가 결정이 징역 2년이 결정이 돼서 지금 법정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은 산이 하나 무너진 것 같네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큰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 대표의 차례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부터 좀 잠잠해지고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살기가 좀 편할 것이냐. 정치에 신경 안 쓰고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적은 산 하나 무너지고 큰 산이 남았는데 바로 그 큰 산. 대한민국 국회 의회의 최고 권력, 최고 존엄, 의회를 장악한 최고 권력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될 것입니다. 자,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64년 12월 22일 프로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무위키는 63년 12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 63년 12월 8일로 사주 분석을 해 보니까 살아온 과정하고 안 맞다고 말입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스님은 항상 대선 출마 전에 나와 있는 프로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분석을 해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11월 25일 날 위중교사에 따르는 또 재판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무죄라는 것이 과연 고의성이 있냐 없냐. 위중교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고의성이 있냐 없냐.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한 무죄 결정이 났습니다. 김동현 판사, 형사비 33부.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어떻게 될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64년 12월 22일 갑진병자을사 자월을목 진중을목에 통근하고 감목이 있지만 지지무근하니 태세하다. 거기다가 태세한 와중에 식상이 태왕하서, 일주보다 식상이 더 강하면 진상관이다. 진상관 용인격, 나무가 타니 반드시, 그리고 약하니까 반드시 물로 이 불을 꺼주면서 약한 을목을 도와줘갖고 을목이 강해지면 목국토 하는 게 이게 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수, 자진합수, 수가 용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상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 이재명 대표 사주, 갑진병자 을사에서 을목이 가장 필요한 기운이 뭘까? 바로 그게 물이다. 물을 약해, 물을 돕는 것은 금이고, 물을 억제하는 것은 토고, 토를 돕는 것은 불이고, 그 다음에 토를 억제한 것은 나무고, 그래서 금수목운에 발복을 하고 화토운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분이 이제 그 경북 안동 출신이죠.
3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78년도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80년도 경신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중대법대를 가서 86년도에 사시를 갖다가 패스를 했습니다. 86년도. 86년도면 지금 2024년도면 38년 전입니다. 60일에 30일 23세 때. 23세면 인종 감목에 병인년이에요. 병인년. 인중 간목의 병인년이다. 그 전에가 을축년이고 그 다음에 갑자년이고 그때 수생목으로 잘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개해 갑자 을축이니까 개해 갑자 을축 공부 잘 됐겠죠. 그 다음 병인년이요. 여기서 다시 패스를 한 거예요. 이게 86년이요. 이게 5년, 이게 4년, 이게 3년, 이게 공부 다 잘 됐잖아요. 수목으로 다 흘렸으니까. 거기다 대운이 이제 인중 간목으로 바꿔지니까, 그래서 28회인가요? 사시 합격했던 거. 사시 합격하고, 안동지청에, 검사 15로 갔다가, 변호사로 이제, 그래서 민변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86년도에 2006년도가 병술년입니다. 그 이제 2006년이면 2024년이니까 지금 18년 전이에요. 60일에서 18이면 43세 때요. 43세 때. 그럼 43년 진중무토예요. 진중무토다. 무토대운이에요. 성남시장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확토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됐어. 2008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45살이요. 그 진중무토는 살아있어. 진중무토에 그때가 뭐예요? 무자년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 2010년도에 이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 2010년도면 지금 14년 전입니다. 그럼 47세예요. 47세면 뭐예요? 45세 후에 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대운에, 병인년 아니냐고요. 병인년. 성남시장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2014년도에 또 연임을 하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프로하고 경쟁을 해갖고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때가 지금 2018년도면은 2024도 18년도면 8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53세 때잖아요. 사중병화운입니다. 이때가 사중병화라고요. 근데 2018년도가 사중병화운에 2018 사중병화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무술년이에요. 무토에 안 좋아요. 안 되는 운입니다.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되고 나서도 비록 남경필 후보하고 경쟁해서 당선은 됐지만은 후유증이 있었잖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안 됐다면은 권순일 대법관으로부터 파기환송이 또 김만배 로비가 없었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운이에요. 그런데 사중병화가 55세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임수로 바뀌었어요. 물이 용신인데 물로 바뀌었다고. 임수가 그러면 병임충 불을 억제하고 수생목 목국토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간에 떠도. 왜냐하면 지지의 자수가 자진 합수가 돼서 물이 강하니까. 이 물이 약한 물은 아닙니다. 강한 물에
임수가 떴으니 거기다가 2019년도가 뭡니까? 기해년이 살아나잖아. 2019년도 하반기에 살아난다고. 그 다음 또 경자년이요. 네? 2020년도 전부 다 금수로 올리잖아요. 이 운이 언제까지 갔냐? 작년에 12월 20일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록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대선에는 실패를 했지만 개항을 해갖고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그렇게 왔잖아요. 금년에 또 총선 듣도 보도 못한 친명행제 비명행사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진즉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사전에도 그런 어떤 그런 첩보도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아주 단호한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발동을 해서 선관위를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이거 정식적으로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복을 위해서 야당에서 이 얘기는 내란 수계 정도 되려 그러면 대통령 권력이 최고 권력인데 대통령 책임자에서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인데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스님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에 지금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적은 권력이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 스님은 내란으로 봐요. 그럼 반란을 일으키려면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군중을 갖다가 전부 언론을 통해서 장악을 해야 되고 전부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금년에 지금 172석 야당 주고 갑자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선거도 이렇게 치르자 그래갖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애초에는 뭐 이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함으로 해서 조국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정치 세력이 하나 또 나타나게 만들어줬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저런 또 당이 또 만들어줬고 하면 아주 희한한 일이다. 자, 친명행제 비명행사 과연 그네들이 꼭 잘해서 문재인 정부 5년이 정권을 갖다가 넘겨줄 때 5년이라는 그 세월에 국민들이 많은 회한을 느끼고 정말 이 정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권 심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 국민의힘이 또 힘을 얻게 됐다. 스님은 이렇게 봐집니다. 그냥 2년 6개월 임기 반환점을 이제 딱 넘어섰는데 그동안에 이번에 대통령 담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배경, 목적 정말 이대로 가면 전시나 내란 어떤 반란에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생겼거나 또 그에 버금가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시나 내란 같은 거 사변 같은 이런 위중한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 발동권이 있잖아요. 그건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던 6시간 만에 또 국회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다. 스님이 볼 때는 그렇게 빗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법적으로 자기들 지켜갈 거 지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뭐 탱크를 몰고 왔다거나 무장 군인들을 투입을 해갖고 국회의원들을 때려잡고 무슨 뭐 리스트에 올라있는 뭐 좌파 세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막 총칼을 들이대고 탱크가 막 하늘에는 헬기가 나르고 이런 상황이 전시와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100번 더 내란 수계가 맞죠. 그렇지만은 법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국가의 통치자로서 이대로는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가 없다라는 현실에 준하는 그러한 국정마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는 일환으로 이 평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는 비상계엄권을 갖다가 발동을 한 것이 이유 있습니까? 이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겠죠. 그냥 그건 두고 볼 일이고요. 그것은 지켜보면 될 것이고. 아무튼 지금 조국 대표의 상고심 기각으로 인해서 법정 구속 2년을 지금 이제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차례. 권벌 10년, 권벌 10년. 아무리 큰 권력도 10년을 가기는 참 어렵고 화무 11호입니다. 아름답게 핀 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도 10일이면 시든다. 결국은 권력의 무상함을 뜻한 것으로 스님은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 그럼 당대표 됐어. 그 다음에 총선에 이겼어. 그 다음에 또 연임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이면은 땡큐 베리 마치 아니에요. 벌금 100만 원이면 무조건 434억 선거자금 보전했던 거 물어내야 되지요. 또 뺏지 나가지요. 또 공직선거법은 뭐 10년이라 그러잖아요. 피선거권이 또 박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운과 이재명 대표의 운과 조국 대표의 운과 한동훈 대표의 운과 다 비교를 해볼 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는 운을 가진 분은 없어요. 저희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반전 카드는 없을까? 국민한테 소상히 얘기를 해라. 다 말하다 발표해갖고 국민들은 답답하다. 긴가민가. 우리가 이런 무식한 법에 정말 무례한들이 생각을 해봐도 뭐 대통령 책임져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내라인에 반라인에 뭐 수계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건 아니잖아. 적은 권력이 큰 권력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펼치는 하나의 반란을 갖다가 내란이라고 하냐. 그 내란 수계가 누구예요? 그럼 지금 최고 권력은 윤석열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부족한 권력은 이재명 권력이요. 이재명의 이 조금 부족한 권력이 큰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벌리는 정치쇼라고요. 스님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내란 아닌가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요? 이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이재명이지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선전에 지금 놀아나고 있고 아마 알 거예요. 개딸도 다 알 거예요. 이건 아니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 일부는 또 알 거예요. 이건 아니다. 맞다. 아니 막말로 김정은 체제가 뭐요? 완전히 그냥 한 사람 김정은이 존엄이잖아.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닮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는 안 돼야죠. 최소한 김정은 같은 그런 체제는 안 돼야 된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막아야죠. 그래서 스님도 일조를 하고 싶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나 대통령 좋아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으면 확실히 잘못했다. 이거 사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사과 아낄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응? 우리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성이 정말 풍부하고 또 약한 자를 보면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약한 자 보면 그냥 마음이 쓰리고 아래에서 그냥 측은지심, 인정지심, 사랑지심 이런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 지금까지 그나마 G7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러는데 이 내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 지금 임수에서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운이 바뀌었어. 그래 지금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북송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33으로 가게 되면 지금 항소심이 지금 3개월 후, 뭐 늦어도 4개월 안에는 내년. 그럼 내년 지금 한 4월 안에는. 내년 한번 봐봅시다. 내년이 을목이에요. 을사년의 을목. 1월달부터 무인 기묘로 가요. 이 합통은 안 좋습니다. 병진. 여기 음력 1월, 2월, 여기 음력이면 음력 1, 2, 3. 양력으로 한 4월 달에. 여기서부터는 진, 사, 오, 미로 가면, 거기다가 이제 6개월 후에 딱 가면은 사중 무토가 딱, 을산에 사중 무토. 금 조금 지나면, 사중 신금 지나면 사중 병화. 진상관, 행상관, 이하 백단. 그래서 스님이 최고 늦어도 내년 연말 안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판가름이 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불행한 쪽으로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벌 10년, 사무 12로. 권력의 무상함. 사람이 그릇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그릇이 아니면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민정수석 끝나고 나서 어찌 됐든가 뭐 자녀 입시 비리 또 600만 원 그 뇌물수수 또 뭐 유재수 뭐 감찰 무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민정수석에서 어찌 됐든 간에 대학으로 가서 복귀를 해버렸으면은 이런저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스님 영상이 있습니다. 올려놓은 영상. 이것은 조국 대표의 욕심이다. 차라리 고사를 했더라면 대학으로 가버리고 법무부 장관을 고사. 뭐 한 달인가 36일인가 아무튼 42일인가 하여튼 그러고 끝났잖아요. 이런 어떤 자기의 선택, 모순된 선택 이것이 오늘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켰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뭐 사면 복권이 돼서 또 어떻게 정치에 또 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을 볼 때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조국 대표로 보면. 또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차례인데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큰소리 칠 것은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운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운기를 비교를 해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질 이유도 없고 이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반전 카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면 어떤 흐름이 총체적으로 구국의 일념이었냐 내란이었냐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저희 볼 때는 구국의 일념 쪽으로 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막강한 의회 권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를 향해서. 첫째, 특검. 두 번째, 탄핵. 세 번째, 예산 삭감.
발목을 똘똘 잡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잡는 거예요. 의회 이 권력을 가지고. 그게 의회 폭거죠. 의회 행포.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북 좌파 세력, 민노총. 이런 세력을 규합을 해서 선전선동을 해 있어요. 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함선을 갖다가 군함을 갖다가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일련의 모든 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집합시켜갖고 도전을 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닌가 그 말이에요. 내란 수괴가 누구요? 스님 그렇게 봐요. 아무튼 어찌됐든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내각 전에 4년 중임 전에 별 얘기가 다 옵니다. 그냥 그것도 정치인들이 할 얘기고 국민들은 여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6.25 사변도 겪어왔고 일제 36년도 겪어왔고 다 그런 국민들 아닙니까? 동요될 것도 없고 생업이 어찌됐든 간에 어렵지만 열중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도 춥고 그런데 여의도 광화문 가갖고 으쌰으쌰 해봐야 될라야 되는 것이지 그 추운데 고생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일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에게도 동요하지 않고 하는 일에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다음 차례 건벌 10년 화무 12로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